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경원입니다. 네,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아주 복잡하고 빠르고 예. 아주 역동적이 그런데요. 그렇죠. 최근에 들리는 소식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 중에 하나가 시리아가 아랍 연맹에 복귀했다라는 예.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요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랍연맹은 이제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 이슬람 쪽. 주요 네, 국가들 22개국 연합이죠. 네, 네. 예. 근데 시리아가 이제 2011년에 쫓겨났었죠. 쫓겨났죠. 그때 왜 쫓겨났습니까? 아니 뭐 아사드 대통령이 중동의 독재자, 학살자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놈이다. 미국이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해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해서 이제 그땐 예. 쉽게 얘기하면 2011년에는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죠. 예. 아무도 견제할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시리아 저 쫓아내. 아사드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네 하고서는 쫓아낸 거죠. 자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다. 네네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근데 왜 받아들였습니까 이제? 갑자기 독재자가 착한 사람이 됐습니까? 네. 뭐 중동에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중재한 이란하고 사우디 이렇게 화해. 예. 그다음에 걸프 6개국하고 이란, 시리아 전체가 화해하고 국교 정상화하는 네. 관계 정상화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그 중동 내에서도 그 시리아를 이렇게 외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미국이 힘이 빠지니까 네. 뭐 이제는 말 안 들어도 되고. 그렇죠. 결정적인 건 사우디가 신미 왕정에서 완전히 그 반미로. 반미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쪽 자주. 그렇죠. 외교. 자주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 이제 뭐 견제할 대상이 없는 거죠. 아사드가 억울한 게 네. 그 2000년에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권을 했는데 네. 2010년까지 10년 동안 그 시리아의 GDP를 3배를 올렸어요. 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평화롭고 그 종교적으로 관용이 넘치는 그런 조용한 나라로 이렇게 네. 성장을 해왔는데 심지어 2009년, 2010년에 CNN 그리고 조급이 이 서구 쪽의 여론조사에서 네. 아사드가 중동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지도자 1위 여론조사 1위로 그랬다 갑자기 악마가 갑자기 악마화하는 거죠. 독재자, 살인자 이렇게. 미친놈. 네. 그리고 축출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시리아가 이렇게 복귀한 것은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쉽게 하면 탈미, 네. 자주 그 그렇죠. 분위기 그리고 화해 분위기 네. 거기에 기초한 거기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다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사건이죠. 네, 네. 그러면 중동에 이제 거의 이스라엘 빼면 평화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고립된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서 네. 이제 이라크에서 시리아하고 네. 이라크에서도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학살 며칠 전에도 뭐 엄청난 좀 충돌이 있습니다만 네. 학살, 그다음에 예멘 내전, 네. 예멘 이렇게 침략도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면서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전체에 네. 엄청난 이렇게 평화의 봄이 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쪽에 사는 분들, 그쪽 사람들한테 큰 이제 복음이죠. 네, 행복이죠. 네. 예. 자, 그런데 이 시리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 시리아 전쟁을 떠올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리아 전쟁이 벌어졌었죠. 이 시리아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뭐 너무 단순한 미국식 그 논리에 지배돼 있죠. 그러니까 아사드가 악마고 완전히 도살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군들이 뭐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로 계속 지금까지 오늘 기사도 그렇더라고요. 서방의 이제 메인 서사는 그 시리아 인민들이 그 이렇게 반민주적인 그 아사드 독재에 저항해서 이게 싸우고 있다. 떨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시리아 전역을 한 70%에서 90%까지 이렇게 장악하고 그 중무장해서 정부군과 이렇게 적대할 정도면 그 외세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데모나 뭐 시위가 아니라 무장 항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상당히 좋았고. 엄청난 무기가 들어가죠. 네네. 그렇다면 외세 개입이 없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시리아 2011년 소위 그 아랍의 봄 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리아도 슬슬 미국이 건드려서 장난을 시작하죠. 할 때 이제 이 그 야당이나 이제 소위 약간의 비판 언론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사드를 악마화한 상태에서 이게 슬슬 이렇게 그 테러 조직들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 지방 군소 도시의 작은 시위에서부터 이제
그 저격병을 투입해서 네. 이 군경과 시위대 쌍방을 이렇게 다 죽여버려요. 죽여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유혈 충돌을 서서히 이제 이렇게 키워가면서 유발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소요를 확대시켜가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그 알카이다, IS 계열의 그 테러 조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진행된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이제 준비해서 이게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사우디, 영내 카타르, 튀르키예까지 당시에 튀르키예는 약간 박치였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결국은 이제 중화기들이 다 들어오고 미국이 80년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키운 무자히딘 같은 테러 조직들 30만을 키웠어 이제 전 세계에 방출을 하죠. 네. 그런 세력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조직들은 미국이 이렇게 공들여 키운 조직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네, 우크라이나군을 키웠듯이. 똑같은 논리죠. 네네네. 그래서 대리전을 벌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구만요. 국제전이고 대리전이죠. 네, 대리전이다. 내부에 뭐 우리 같은 옛날에 반독재 시위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된 광주 항쟁 같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애초에 설계된 테러 조직들을 그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집어넣어서 정부군들을 대적할 정도의 무력을 동원한 이렇게 정권 전복 작전이죠. 그럼 미국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가 정세가 이제 전쟁 상황이 반전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참전하면서 이게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왜 러시아가 참전했을까요? 2015년 그 7월 달에 그 이란의 그 용장이죠. 그 솔레이마니. 테러로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2000년 1월 달에 미국의 암살된 분이죠. 이 양반이 중동의 이제 용장이었는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엄청난 용장이었는데 그 시리아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동 쪽에서 이렇게 전략 지형이 반미나 비미 진영에 자주 진영에 엄청난 타격이 되니까 그 급하게 그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독대하죠. 그때가 2015년 7월입니다. 여름에. 7월. 그러니까 독대를 하고 2시간 정도 이렇게 설득합니까? 예, 아주 정밀하게 중동 전체 이렇게 전략 상황을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서 시리아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러시아도 안 좋다.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도 참전을 아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푸틴이 결정적으로 이제 솔레이마니 장군의 이렇게 그 브리핑을 듣고 마음을 굳힌 거죠. 그리고 2달 뒤에 참전을 해요. 참전하는 형태는 이제 공군.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군하고 해군, 육군을 참전시키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뭐 한 석 달 만에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 유명한 칼리브르 미사일로 저 흑해 이런 데서 1,500km 밖에서 그냥 막 쏩니다. 그러면 반군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규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국의 이제 상계에서 시리아의 한 70%에서 90% 영토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만하죠.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으로 딱 그 목표를 정한 러시아의 그 칼리브르 미사일이 1,500km 밖에서 날아와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바로 이제 3개월 만에 전세가 역전되면서 시리아가 이제 기사회생하는 거죠. 그때 러시아가 참전한 것은 결국 중동의 정세가 바뀌면 러시아에게도 위험하고 또 푸틴이 그때부터도 이미 미국에 맞서서 독자 노선을 걸어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참전을 결정했겠죠. 그런데 그때 미국은 왜 러시아가 해군과 공군을 지원했을 때 참전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당시까지도 구체적으로 시리아를 뭐 이라크 침략할 때처럼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국제법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었으니까. 내전이다.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주권 국가인 시리아에 정부의 요청, 공식 요청을 받고 도와달라. 반군들이 왜냐하면 그 알카이다 계열이나 그다음에 그 아이시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쿠르드 반군들 이런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지명된 이런 세력들이 전국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권 국가로서 참전 요청을 할 이렇게 명분이 있다. 자의적인 명분이 있는 거죠.
맞네요. 지금은 시리아가 어떤가요? 상황이 그 테러 조직이 한때 70% 이상의 국토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그 반군 조직들은 크게 그 북서부 쪽, 튀르키예 국경 쪽으로 몰려가서 지금 그 몇 년 전에 안전지대가 형성돼서 거기에 반군들하고 가족들 한 10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거주민들하고 난민들에서 총 한 300만 정도가 몰려 있어요. 아, 네네. 이게 골치 아픈 게 네. 튀르키예 국경 사이에 있는데 이걸 시리아군이 네.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그 지금 가자 지구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아주 봉쇄되어 있는 듯한 상태에서 그냥 서로가 꼼짝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고 문제는 그 동북부 쪽이에요. 시리아의 동북부. 여기에는 그 시리아 최대 유전지대, 유전이 한 80%, 그 다음에 최대 밀곡창지대입니다. 네네. 이 지역을 미군이 그 쿠르드족의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외피를 쓴 쿠르드족을 이렇게 데리고 장악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이라크의 북서부하고 연결하면서 석유와 밀을 계속 반출하고 있는 거죠. 훔쳐서. 네, 그 얘기가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좀 도둑질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석유 훔쳐가고 있다는 네, 얘기가. 그렇죠. 예. 네. 월 한 3천만 달러 정도 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탈환하기는 어려운가요? 시리아가? 그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900명의 미군이라고 하지만 미군 기지가 3개에 있고 또 그 드러나지 않은 용병 기업들은 더 많을 거고 이런 이제 데다가 그 쿠르드족 자치를 요구하는 쿠르드족을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시리아가 몇 번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시도해도 어쨌든 미국이 어떤 압도적인 공군력 이런 것으로 이제 계속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미군이 직접 참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누구도 이렇게 참전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시리아 정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미군이 참전할 명분도 없는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그걸로 그냥 어정쩡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테러와의 전쟁이라면 쿠르드족이 오히려 테러 조직으로 지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는? 지금 그 쿠르드족 자체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 이라크, 뭐 튀르키예, 이란,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이 네 개 국경 지역에 엄청난 한 4천만 가까운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독립은 못 이루었고. 근데 이제 튀르키예 쪽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쿠르드 노동자당 PKK 이게 이 조직이 이제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산하에 이제 시리아 민주군이나 또 시리아 인민민병대 이런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죠. 그 미군이 쿠르드족을 좀 이용해서 시리아 내전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까처럼 그 집권 10년 동안 그 아주 이렇게 그 옛날부터 소아시아의 길목인데 역사 유적도 풍부하고 자연 경관도 아름다울 뿐더러 또 그 이슬람교도와 기독교 또 기타 소수 종교들을 포함해서 소수 민족 포함해서 아주 관용이 넘치는 너무나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이제 그런 나라를 이제 그 아사드를 낙마하면서 파괴를 한 거죠. 그런 상태이고 사실 미국의 참전의 제일 이유는 이라크를 깬 것처럼 탄화수소 석유 자원에 있는 겁니다. 그걸 시리아에 많다. 카타르, 시리아보다도 카타르 쪽에 이제 엄청난 그 천연가스를 시리아와 사우디를 거쳐서 튀르키예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까지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자 1000km 시리아에 제안을 했는데 아사드가 한마디로 노 한 거죠.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를 이렇게 그 이라크처럼 완전히 망가뜨렸을 때 그 러시아 남쪽에 그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란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를 선택한 거죠. 그 1997년도 그 유명한 미국 네오콘들의 세계 지배 전략, 그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 PNAC라는 이 그 독트린에서 이미 우리는 그 5년 안에 중동 그 북아프리카 7개국을 이렇게 석권하겠다. 장악하겠다. 그 나라 중에
이란, 이라크, 아프간 쭉 그 소말리아 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살아남은 나라는 유일하게 이란이죠. 그리고 시리아는 거의 뭐 국토가 황폐화되는 쑥대밭이 돼버린 거고 네, 네. 점령은 안 네, 됐을지라도. 네. 거기에 리비아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 네. 리비아는 이미 2011년에 완전히 박살난 거고. 크게 보면 그 미국의 중동 침탈사에서 그 모태가 된 게 그 1982년도 네.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그 성안한 그 오데드 인원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오데드 인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네, 네.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부터 네. 거의 유프라테스, 이라크까지 이르는 그 지역들을 다 먹겠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꿈도 컸네. 그렇죠. 야무지죠. 이 계획이 있었고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90년대에는 미국이 그 폴 그 울포비치 독트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 포함해서 그 중동의 전역을 장악을 하고 탄소 섬유, 석유하고 가스를 먹겠다. 이런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는 소위 그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직접 침략을 20년 동안 하죠. 그 중에 이란이죠. 시리아 공격도. 그런데 이제 2011년에 불행히도 이제 리비아도 먹혔고 그 주위에 이제 다 먹혔지만 그 시리아만은 거의 망해가다가 기사회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미국 전체 그 대중동 전략을 포함한 그 세계 패권 전략을 완전히 역전시킨 분기점이다. 지정학적인 변환점이다. 그래서 이게 세계 역사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